반갑습니다. 돈쌤입니다. 이번 주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. 뭐 하루는 뛰었다가 하루는 뭐 이렇게 그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, 뭐 약간 조울증 걸린 듯한 그냥 일반적인 흐름도 아니라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그래서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봐도 뭐 별채가 없고, 왜냐하면 다음날 올랐기 때문에. 이게 오늘 제자리 뛰기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질어질한 거죠.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, 일단 금리가 너무 비쌉니다. 주식이 비싸지는 거지. 왜냐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 예를 들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뭐 한 5%다. 근데 금리가 5%다. 그럼 뭐 하시겠어요?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잖아. 확정된 게 아니잖아. 근데 채권 5%는 오늘 사면 ETF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리얼 채권을 산 이상 만기까지 5% 가져가는 거잖아요. 그럼 확정 5%하고 그냥 5% 갖다 댈 수 없으니 당연히 확정 5%로 가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보통 주가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그 피해 역수를 많이 얘기하는데, 주가 수익률이 회사채 금리보다 높으면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자금들이 늘어나면서 주식 시장이 좋은데, 이게 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회사채는 더 높을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주가보다 금리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주식 팔고 채권으로 가는 것이죠. 정리하면 이제 주식이 채권보다 비싼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. 국채가 내려가면 회사채도 내려갈 거니까, 그러면 다시 주식이 매력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. 요때 그랬지 않습니까? 요때 작년 11월쯤에 또 5.5 찍는다 막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? 그 이후로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면서 금리는 내려가고,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또 주식이 좋았던 상황이 있었는데, 지금 또 반대로 되돌이표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요즘은 잊혀졌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이제 한물 지난 게 돼버렸지만,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란하고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유가가 급등을 해서 금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, 요때 자극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한 85를 좀 넘기나 했더니 지금은 다행히 그 전 상태로 돌아와서, 현재는 지금 지정학적인 문제가 금리를 끌어올린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85 아래에 있으면은 아직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메인은 아닌 것 같고, 달러도 106에서 좀 일단 멈추긴 했었습니다만 106 중반까지 갔죠.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다 할 조정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달러도 잘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좋았던 거는 금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AI가 주도하고 있고 에 대한 거대한 투자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왕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, 그 기대는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걱정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. 그러니까 AI로 간다는 것 자체는 의심이 없는데,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AI 실적도 그만큼 올라와줘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, 실적 시즌이 다가와서 실적을 까봐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튀니까 일단 겁이 나는 거죠. 지금은 상방으로 가기도 그렇고 하방으로 가기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만 뭐 하면 훅 갔다가 조금씩만 하면 훅 내리는 이런 변동성의 끝판왕 시장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, 지금 현재 지금까지 AI는 어떤 로직으로 왔냐? 앞으로 이 길로 가야 된다. 이 길로 가야 되는데,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거기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뭐 반도체 기업까지 그냥 투자가 될 거니까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이 클 거 아닙니까? 그것 때문에 왔는데,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나와야, 돈을 벌어야 그 번 돈으로 계속 주문을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런데 그 중에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살고 있던 메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조금 내려갔다는 이유로 장외에서 10% 빠졌다가 지금 뭐 그만큼 빠지고 있나 봐요. 금리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그냥 꿈만 꾸지 말고 진짜 뭔가 숫자를 보여줄 만한 비전을 보여달라 라는 시기가 현재 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만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AI로 돈을 벌어야, 그래서 계속 AI 서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거기 관련된 뭐 전기, 뭐 변압기 같은 것들도 다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번 실적 시즌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실적이 앞으로 한동안에
그 AI 모멘텀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. 일단 하나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가 강하지 않습니까?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6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이게 만만한 레벨은 아니죠. 그래도 일단은 그 험한 고개의 상당 부분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는 배당금을 해외에 보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달러로 보내야 되잖아요. 또 국내적인 달러 수요도 있었고 이제 다 보냈지 않습니까? 다 보냈고 이제 시즌이 마무리됐고 또 미국 안에 그 사연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세금을 내는 텍스 타임이 이제 4월인데 12일부터 25일까지니까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세금은 우리가 뭘로 냅니까? 현금으로 내잖아. 미국 사람들도 이제 당연히 세금을 달러로 내겠죠. 현금이 별로 없다면 주식을 팔든지 예금을 깨든지 해가지고 정부에 냈겠죠. 그게 한 보름 동안 쫙 말려 들어갔다는 거예요. 물론 사람마다 내는 돈 달랐겠지만 작년에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양도세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. 작년 미국 그 증시가 좋았잖아요. 경제도 좋고 증시도 좋았기 때문에 세금은 얼마나 더 거쳤는지 끝나서 집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작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. 그래서 GDP 나온 걸로 때려 잡으면 많게는 한 4천억 달러 정도 될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그 4천억 달러라는 게 미국 경제에서 어느 정도일까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? 지금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. 이제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양적 긴축 계속되고 있죠. 양적 긴축이 지금 한 달에 950억 달러인가? 한 1000억 달러 조금 안 되게 되고 있잖아요. 그럼 이게 계속 되고 있고, 그럼 시장의 유동성은 한 달에 기본 약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연준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, 그 상황에서 4월은 중반에서 월말까지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대략 한 4천억 달러 정도. 그럼 4천억 달러면 올해 지금 4월이잖아요. 1, 2, 3, 4월 양적 긴축 한 것만큼 세금으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간 거죠. 그러면 4월 달에 유난히 환율이 더 크게 흔들렸던 거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미국 내든 미국 외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수급적으로든 시기적으로든 계절적으로든 좀 많이 몰리는 시기가 다 겹쳤다. 그렇다고 다시 1,100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내려오진 않겠지만 이게 더 올라갈 동력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. 일단은 좀 안정성 많이 안 내려와도 돼요.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. 환율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피크를 찍었다라는 것만 나와도 여기가 정점이라는 판단만 서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이제는 그 환율 높은 게 수출 경쟁력으로 다가오겠구나가 되는 건데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환율이 여기서 일단은 멈췄다는 컨센서스가 깔려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일단 1,400원을 장중에 찍고 370 매던 정도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튀지만 않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증시를 사기에도 조금 마음 편안해지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으로 그게 환율이 녹아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럴 가능성은 현재 조금 높아졌다. 왜? 미국에 이제 세금을 걷는 1분기 QT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걷었던 세금이 일단 종료가 됐고 그러면 시장에서 빨려든 돈이 세금이기 때문에 바로 환급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. 그렇지만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시장에 좀 슬슬 나오기 시작하긴 할 거예요. 이거에 관련돼서 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일단 이제 재무부가 어떻게 돈을 쓸지 매번 발표를 합니다. 그것도 분기별로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지난 영상인가 2분기 때는 단기채를 늘 하던 만큼 단기채를 꽤 많이 발행을 하는 걸 2분기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2분기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3분기 계획을 세울 겁니다. 3분기 계획이 한 5월 초 정도 되면 나오고요. 그때 보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. 근데 2분기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단기채 발행이 너무 많으니까 단기채를 좀 줄여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. 운영위원회에서. 근데 그걸 약간 생까는 듯 하면서 이제 그 단기채 발행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게 왜 그랬다고? 그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
연준이 계속 긴축을 해야 되니까 완화는 재무부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단기채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재정을 풀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. 예. 연준은 계속 물가와 고용을 강조하면서 긴축적 스탠스를 띄고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재무부가 뒤에서 돈을 푸는 이런 구조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그게 2분기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 3분기부터는 이제 연준한테 공을 다시 조금 줄 때가 됐고 그리고 재무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걷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 발행을 리밸런싱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는 5월 초까지 나오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지금까지 재무부가 연고를 발라주고 연준이 긴축적인 모드였다면 연준이 긴축 모드를 약간 숙이고 재무부가 연고를 약간 줄이는 이런 형태로 텐션 유지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요.